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제가 원래 요일이 화요일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 상태가 좀 과하게 그날 좋지 않아서, 지난주 주말부터 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번 주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요일을 좀 변경해서 오늘 방송으로 뵙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병관 전문가님과 김영일 전문가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시장은 괜찮은데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세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은 단기 오버슈팅이다. 따라가는 건 주의하시고 이익을 챙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챙겨놔도 되는 정도까지 이제는 온 것 같아요. 양극재 기업들 필두로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ETF의 타이거 ETF 신규 설정이 일주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자금 쏠림과 숏스퀴즈를 넘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신규 설정 ETF의 유동성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망 펀더멘탈 이런 거랑 상관없는 수급 이벤트적 시세거든요. 이런 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따라가시면 안 되고 잘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익 실현 분할로 이제 좀 접근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의 어떤 공격적인 트레이딩 타겟팅이 별로 되는 종목들이 제 눈에 별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조금 기술 조정 시그널들 제가 요 전 방송들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약간 기술 조정 시그널들이 좀 보인다. 미국이 기술 조정권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다음 주 FOMC가 있죠.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0.25% 금리 인상이 과연 평화롭게 넘어갈까? 이런 정도의 경계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르는 것 좀 챙기시고 사고 싶은 거는 좀 천천히 사셔도 되는 정도의 상황. 뭐 위험하니까 폭락 나오니까 다 팔아야 된다, 주식 현금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은 약간의 완만한 우상향 장세이고 박스권 정도의 시장인데 그간 미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달려온 시세가 조금은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의 핵심주들이 숏스퀴즈에다가 ETF 신규 그 특정 ETF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미래에셋 쪽에서 타이거 ETF가 지금 국내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설정이 7월 12일 날 신규 설정돼서 지금 그쪽으로 다 돈들이 막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시세인데 이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따라가시면은 그 유동성 유입이 약화되면은 바로 조정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랄까 약간의 뭐라고 할까 약자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시세가 좋으면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기관 메이저들이 더 좋은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이만큼 비싸게 사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요. 그 수급 이벤트, 오늘도 약간 말씀드릴 내용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벤트적인 수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시세가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 대한 제가 뷰를 좀 강하게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특히나 단기적으로 숏스퀴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한번 챙길 자리에 얼추 제 의견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대한 단기 이익 실현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럼 주도주를 챙겨서 뭘 할 거냐?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먼저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이 상실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는 놀라운 시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제 예상을 벗어나는 정도의 범주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건 작업이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작업이다. 에코프로의 그 세력의 플레이 스타일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소재단에 대한 이건 뭐 펀더멘탈보다는 그 테마성이라고 봅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출발은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었고 광물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어도 그 시간차가 사실 아직까지 좀 현금 흐름에 대한 시간차는 꽤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건 소위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죠. 2차 전지도 제가 반도체를 테마라 그랬잖아요. 2차 전지도 이 정도 시세면 이거는 뭐 테마 시세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과열에 대한 대응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니까 제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쪽을 잡아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시장이죠. 그런데 그 소수의 종목을 잡지 못한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장이 됩니다. 원래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깨 걸고 모두 다 함께 힘들면 견딥니다. 파이팅 으쌰으쌰 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게 인간인데, 근데 다들 어깨 걸고 막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데 앞에서는 잔치 벌리고 있으면은 그거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그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재미가 좀 없고, 극소수의 종목들이 극대화된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벤치마크하고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그런 특정 2차전지 종목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에 들어가서 또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소수 종목이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과격한 쏠림이 아주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다수의 일반적 상황은 아닙니다. 아주 특정 종목의 특이한 상황, 독특한 현상인 겁니다. 휘발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더구나 요즘 또 유튜브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수, 히팅수 자체가 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참 우스운데 세상 만사 증권 유튜브는 전부 포스코 에코프로입니다. 썸네일 제목이.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 들어간 분들도 많고 변동성이 무서우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이렇게 의지하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에코프로 포스코는 가지고 있든 없든 한마디씩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제 콘텐츠도 제목이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제목이 잘 됐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상실감 내지는 뭐 박탈감이 상당히 크죠.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박스장 차별화 장세는 폭등 장세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 역으로 박스 차별화 장세에서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하락장 못지않은 손실과 더불어서 멘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장 차별화 장세에서 시장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차별 주도주에 대한 커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저는 피력해온 입장에서도 와 이건 심하다. 이거 정말 제대로 못 잡은 분들은 정말 지옥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입장과 혹은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제 자랑이 포함됩니다. 보면서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장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본인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대가, 가치 투자의 대가가 있죠. 가치 투자의 대가가 있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투자 대가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이나 트렌드 분석에 뭐 역사적 대가들이 있죠.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뭐 혹은 트레이딩으로는 전설적인 제시 리버모어도 있고. 하지만 특히나 제시 리버모어는 끝이 안 좋았죠. 레버리지 쓰던 사람이니까. 롱숏도 하고 막 공매도도 하고 레버리지도 쓰고 이렇게 하던 양방향 포지션 레버리지 투자를 하던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 끝이 안 좋았고. 어쨌거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전설적인 인물은 현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방식과 이걸 많이 조언을 따르고 책도 많고 콘텐츠도 많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장의 시세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뭔가 가치를 보고 기업의 내용을 보고 인내하는 이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완전히 멘붕이실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주가 제가 볼 때 피터 린치 방식에서는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피터 린치가 추종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소액은 장부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시죠. 지금도 제가 보면은 뭐 커뮤니티 랜드 보면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특히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나 뭐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을 이야기할 때 뭐 PER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포워드가 아니라 2022년 EPS 기준으로 PER이 뭐 200배네 뭐 90배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뭐 이유 여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보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얼마나 대응하느냐, 그리고 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원칙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시장성,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워렌 버핏 얘기를 제가 꺼냈으니까 하는 말이, 워렌 버핏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시장 없었으면 좋겠다. 주식 시장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뭐 그냥 좀 이율배반적 얘기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 분이지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는 기업을 사람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나예요, 나를 포함한 다수의 인간들. 그러니까 내 심리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심리도 있으니까 사람을 분석할 때는 내 심리와 타인들의 군중 심리를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깊게 공부하는 분들은 군중 심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도 좋은 책들 많아요. 군중 심리에 대한 정리된 책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석할 때 군중 심리라는 걸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기업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문제예요. 시장이 주식 시장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수시로 왜곡되고 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주식 시장이 뭐 주간으로 따졌을 때 1년 52주 중에서 제대로 된 펀더멘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때가 과연 있을까요? 없죠. 시장 가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 고기를 한 근 사러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은 줬다. 그냥 뭐 10,000원이라는 가격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 한 근 사러 갔더니만 이게 20,000원이야. 너무 비싼데? 왜 이래?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2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게 일주일 뒤에 다시 10,000원이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자 하면 지금 2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게 시장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만 원이 난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2만 원에는 안 살래. 고기 그냥 안 먹을래. 뭐 그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시장 가격 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배고픈 고기값은 만 원이야. 만 원일 때 배가 고프지. 2만 원이면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거 보고 배고프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시장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건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 2만 원을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시장에서 고기는 한 근에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은 그 주식은 지금 2만 원인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단 주도주를 매매를 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그 시장 가격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지하는 거죠. 펀더멘탈 뭐 등등등 감안했을 때 적정 가격은 만 원이지만 지금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앞으로 만 원이 되는 걸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시장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2만 원 사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 얘는 만 원이야. 그럼 나는 만 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사는 거고. 내가 만 원에 다른 적정가에 있는 주식이 만 원이라서 내가 샀다면 그 값어치를 믿고 기다리는 게 워렌 버핏 방식의 가치 투자죠. 제가 물론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듯이 그렇게까지 무겁고 길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뭐 주식 시세를 보시면은 포모, 고립 공포와 그 상실감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를 사지 않았다면, 혹은 지난 한 달여간 AI 관련한 핵심 종목들을 2달여간의 시세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었으면 그냥 손가락 빤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 방산, 의료기기, 헬스케어, 조선기자재 등도 사이드에서 시세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완전한 제가 쌍두마차라고 했던 AI 반도체 관련 핵심 장비와 소재도 아니라고 저는 장비라 그랬죠. 핵심 장비들과 2차전지 전체가 아니에요.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최근에는 ETF 때문에 소재 기타 등등 요거 없었으면 그냥 완전 소외예요. 그냥 지금 시장은 2달 전에도 2,500대, 지금도 2,500대 그냥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수를 많이 왜곡시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다음 주에 나스닥 100을 지금 긴급 리뷰를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수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 7종목 때문에. 그래서 그 7종목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스닥 100에서. 그만큼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느냐. 왜? 지금이라도 따라갈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했을 거고 지난주에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신 분들이 지금 힘들죠. 그러면 내가 어제 했던 후회를 지금도 내일 하지 않으려면 오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제가 그 기준과 멘탈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시장이 아직 인정해 주진 않지만, 시장이 아직 약하다는 얘기죠. 본인은 확신을 가지는 성장과 비전,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이 주식은 지금 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별 재미없이 뭐 한 달 전에도 만 원이 있고 6개월 전에도 만 원인데 나는 이 주식 사놓으면 한 2만 원, 3만 원 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성장 비전이 좋고 앞으로 성장 산업이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나처럼 생각하는 기관이 별로 없던, 혹은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개화되지 않았건 어쨌건 간에 이거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이고 본인 판단이니까 시장은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타이밍이 나오면 사는데, 그런 주식들이 제가 6개월 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도 그 가격인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분석해도 얘는 미래에 분명히 좋아질 거야 싶은데, 뭐 산업 한 더블 정도 가겠다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보이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겠죠?
지금 많은 종목들이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를 만큼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 성장을 인정해서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2차 전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평가라 그래. 기관들이 여러분 2차 전지를 공매도 친 이유가 비싸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모른다. 수많은 특히 주니어 매니저들은 겁 없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좀 달라요. 특히 요즘 주니어 매니저들은 진짜 겁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코인 같은 것도 같이 해서 그런지 겁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는 건 무조건 지르자주의더라고. 이유야 여하를 떠나서 어쨌거나 숫자로 보면 비싼 게 맞아요. 지금 예상되는 숫자 미래를 끌어와도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비싸다고 떨어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싸도 더 올라갈 수 있어.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좋은 게 싸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게 싸질 수가 있냐. 좋으니까 비싼 거지. 계속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싼 건데 그런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 바로 성향이에요. 투자 성향이에요. 나는 위험을 좀 감내하고라도 눈앞에 보이는 좀 더 강한 성과를 추구해. 하지만 그걸 추구함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리스크는 내가 감당을 하거나 대응을 하겠다라고 판단하면 후자인 거고, 전자는 시간이 답 아닙니까? 시간이 답. 시간이 답인 거는 사실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자의 방식과 후자의 방식 중에서 난이도를 따지면 전자의 방식이 훨씬 쉬워요. 돈 벌기 쉬운 방식이에요. 쉬운 방식. 좋은 성장성이 있는 좋은 주식을 그 성장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진다면, 확신이 중요하겠죠. 그런 기업 분석력이 있어야겠죠. 그걸 믿고 사서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게 훨씬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 근데 후자인 경우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따라갔는데 상방 변동성이 약화되고 거기서 하방 변동 나와버리면 단기로 20-30% 이상 손실을 보죠. 그게 만약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된다면은 쉬었다가 나중에 또 가겠지만, 이거 성장 끝난 거 아니야? 혹은 성장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고점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게 잘 움직이는 이유도 미래가 그나마 다른 어떤 산업보다 좀 더 뚜렷하게 숫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위로 막 지르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센티멘트는 무너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고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든지 뭐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을 텐데, 혹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방식을 밸런스를 잡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중장기 투자 이만큼 하고 시장성 투자 이만큼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 봅시다. 제가 1, 2, 3 여기도 숫자를 달았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주식의 중장기 방향은 분명히 기업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중장기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이 지금부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갈 거냐 많이 내려갈 거냐가 아니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 이 기업의 성장 전망이 유효하냐 혹은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혹은 역성장하는 주식이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자, 하지만 주가가 항상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시장의 왜곡 현상인 거죠.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인데 그게 계산기처럼 정확하게 이 회사의 가치는 성장 가치는 뭐 10만 원, 뭐 양적 가치는 5만 원에서 15만 원 딱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애널리스트들은 레포트를 그렇게 쓰죠. 왜냐하면 그 숫자를 들이대야지 말이 되는 거니까 그냥 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를 보면은 가끔 보면 좀 웃길 때가 있어요. 이상한 거 다 끌어다가 막 목표가 올리고,
안 좋은 거는 세상 안 좋은 얘기 다 쏟아 부어가지고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그 왜곡의 쏠림이 과대평가를 만들고 과소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소평가가 투매인 거고 과대평가가 오버슈팅이에요. 그럼 그 과대평가되어 있으면 좀 팔면 되고 과소평가되어 있으면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주식의 그냥 순리이자 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디에 서 있을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도 내가 기다리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다짐이 좀 약했던 거예요. 만약에 기다리고자 했을 때 내가 틀려서 저 주식 내가 안 산 2차전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염두에 뒀어야죠. 만약에 그걸 못 견딜 것 같으면 이동하는 게 맞는 거고 아무리 봐도 저건 좀 당분간 더 갈 것 같은데 얘는 당분간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확실히 든다면 좀 줄여서라도 옮기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소통하는 거고 그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매매, 사고 파는 걸 할 때 워렌 버핏은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뭐 TSMC도 팔고 했지만 우리처럼 막 자주 몇 달 동안 한 번씩 사고 팔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망과 비전과 시세에 대한 변동성을 스스로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가겠다. 그러면 2차전지 나랑 상관없는 주식인데 그거 보면서 왜 힘들어 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멘탈이에요. 투자 멘탈은 다른 거 없어요.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재용보다 돈 없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야죠. 그렇게 화내지 않잖아요. 일론 머스크보다 난 왜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없지? 나 불행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인간이 삶의 현재 행복을 누리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하려면은 뭐 좀 인류학적 접근이 좀 필요하긴 한데 책도 많이 보시고 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세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내가 명확하게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 투자 기업을 보고 내가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면 이거 펜이 되네. 자, 장기 투자 기업을 보고 기다리는 선택을 내가 했다면 그 왜곡과 쏠림이 상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동성을 좀 멀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기업이면 그냥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지식함이 필요해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근데 그 장기 투자하면서 지금의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실 만한 주식이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종목의 변동성을 보고 힘들어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애초에 투자관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럼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어떤 투자자이냐? 내 돈은 어떤 돈이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30년 하잖아요. 30년 동안 계속 차별 주도주는 나옵니다. 그걸 잡을 자신이 없다면은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의 투자를 고수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 시장이 이렇게 에코프로만 가고 포스코 그룹만 가는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주도주 압축해야 된다. 차별장에서 주도주 못 잡으면 완전 소외되니까 그 업사이드 리스크를 인지해야 된다는 걸 새겨 들으셔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그 시장성의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주도주의 역사를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유튜브나 컨텐츠 보다 보면은 가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가끔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2차전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얼마 전까지, 무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왜냐면 2차전지 그때까지 쉬고 있었거든. 그때 반도체 뜨거웠거든요. 제가 뭐라 해서 반도체는 난 팔아야 된다고 본다. 실적 안 나오는데 올라왔다. 근데 제가 계속 그래서 2차전지 쉽게 안 꺾인다. 지금 괜찮다. 오히려 스퀴즈 나올 거다. 그거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온 세상 다 2차전지야. 진짜 갖고 있냐고요, 그걸. 안 가지고 있어요. 왜? 전문가가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안 가지고 있는 거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다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소외된 것 같잖아. 세상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얼마 안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판을 딱 보면 그냥 당연하게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갖고 있는 투자자 얼마 없어요. 예, 많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용감하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초보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부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대상이 지금 시장성이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걸로 돈을 벌든 지금 소외되어 있는 다른 종목 사서 기다려서 돈을 벌든 지금 못 벌었으면 하반기에 벌면 되는 거고 올해 좀 못 벌었으면 내년에 좀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심은 못 잡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는 매도 의견이에요. 저는 분할 매도 의견이에요. 왜? 스퀴즈의 ETF 수급이야, 이건. 요게 다음 주까지 좀 더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맞죠. 박수 막 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치고 있을 때 좀 떠나줘도 돼요. 어? 지난주에 팔면 안 되지만 이번 주는 좀 팔아도 돼요. 이번 주에 파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요, 싸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여지껏 움직이지 않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근데 그 지금이라도의 논거가 부족해요.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여태까지 안 사고 있다가. 그러면 딱 한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뭐 지금에 그 다음을 얘기해봐. 지금이라도 광물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물리고 더 내려오면 더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도 2차전지 산업, 전 늘 말씀 2차전지 산업 절대 쉽게 안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상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랑 에코프로 그룹주가 과열이다. 좀 쉬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지. 저 쉬면 또 살 거예요. 예, 저 이익 실현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떨어지면 또 살 거예요. 더 가더라도 이제는 내가 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깝지도 않아요. 많이 먹고 팔았는데. 그런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상 빨리 진행합시다. 자, 단기 매매는 이 시장의 왜곡과 쏠림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용. 제가 지금 이걸 이용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세가 왜 나오냐. 쇼스키즈의 ETF, 저 타이거 ETF 영향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느끼는 게 원래는 에코프로의 쏠림이었고 그게 쇼스퀴즈였는데 이게 지금 많은 소재단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 뭔가 지난주하고 너무나 다른 시세거든요. 근데 이게 딱 타이거 ETF 설정 시점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주에 타이거 ETF가 엄청나게 자산이 늘면서 지금 그쪽에서 매수 니즈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 거냐는 거예요. 설정이 일주일 일단 지났어요. 이슈가 이 타이거 ETF, 2차전지 ETF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쏠림이 약해지는 순간 2차전지 전반에 이 수급이 저는 약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뭐 더 가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일시적인 이벤트 수급이니까 이건 빠진다. 그럼 지금 챙겨놓으면 결국은 기다리면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익 실현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께도 좀 권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보고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단기 매매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성 매매가 어려워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를 그 전지 성장과 광물 성장을 보고 올 연초부터 끌고 오신 분들이 최고의 승자예요. 그분들께는 제가 얘기할 게 못 돼요. 나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끌고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간마다 단기적으로 쫙 먹고 빠지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해요. 저는 뭐 거짓말 안 해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나이스. 그런데 지금 잡으려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저는 사실 어제 오늘 아침 시세 보면서 에코프로 포스코가 위에 한 방 더 나오겠구나. 이걸 예상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예상했던 한 방 더까지 오늘 오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 이제 내 손 떠났어요. 내 예상을 이제 벗어나는 이상의 시세는 저는 뭐 내동적이 되니까 오히려 챙기자인데,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죠. 제가 흔들림 없이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분석하고 결정했으면 이게 실전이거든요.
그 차트 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실전이야. 내가 본 대로 딱 시행하고 나서 그냥 더 가는 건 내 영역이 아니야. 단기간에 30% 먹었어. 40% 먹었어.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내동하지 마시고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이 방송에서 뭐 계좌를 공개하고 무슨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를 공개하고 너무 유치해서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저희 가족 어른께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는 최근의 투자의 성과인데요. 70대시고 자산 여유도 좀 되시고 주식을 별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리고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저도 또한 주식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기를 원치 않고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을 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20%의 목표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방식이에요. 연 20%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2000% 얘기하는 바닥인데 연 20%는 정말 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수익률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이걸 추구하고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는 방식이라 성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제일 위에 종목이 현대해상이에요. 제가 2021년도에 금리 인상기를 예상을 하고 확정적인 쿠폰 금리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보조장치의 보급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맞닥뜨리니까 고금리로 인한 채권 값어치가 떨어질 때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현대해상을 24,000원대 추천을 해드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한 1년도 보유 안 했는데 35% 이익 내고 매도해드렸어요. 이익 실현하시라고 챙겨드렸어요. 몰빵. 다른 주식 안 해요. 한 개만 딱 하시는데. 몰빵. 35%면 2년치잖아. 근데 기다린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냥 먹고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쉬었죠, 현금으로. 사실 현금으로 쉰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거 들어갔는데 뭔가 원자재 가격이 이상하고 가스 가격 동향이 이상하고 정책이 이상해가지고 그건 그냥 본전에 다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기다렸다가 올해 연초에 LG전자가 전장 쪽에 흑자 전환되는 게 확인돼가지고 LG전자를 그때 89,000원인가? 89,000원인가 79,000원인가 제가 사드리고 매도를 79,000원이구나. 79,000원에 사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뭐 한 1년 20% 정도 생각하시죠 하고 보내드렸다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11만 원에 다 팔아드렸어요. 이것도 30% 한 3달 걸렸나? 제가 1년에 20%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0%를 먹었어요. 3달 만에. 그럼 한 해 동안 주식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냥 다 챙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현금 들고 있는데 근데 살 게 너무 많은 거야. 올해 연초에 작년 연말에.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저는 사이클 산업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롯데정밀화학도 너무 싸고 이것도 배당 수익률도 한 3% 이상 나오고 암모니아 성장 모멘텀도 있고 해서 이것도 한 20% 30% 보자 하고 권해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한 20% 수익이 났어요. 여기 2차전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성장을 부르짖는 2차전지 없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나중에 수소 관련해서 약간의 연동이 있지만 성장적으로. 그리고 요 제일 밑에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라서 추천처럼 보일까봐 그냥 종목 다 지어놨는데 이게 연 5% 정도 나오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이 완전 잡주잖아요. 소외주.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가격이면은 1년에 5%는 최소한 배당 수익률 나오는 가격인데 뭐 안 올라가면 배당 먹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거리두기 완화 관련 종목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거리두기 완화돼서 영업 정상화되는데 주가가 바닥이야. 예. 이거 사놓으면 되겠다 그냥. 사놓으면 얘도 알아서 한 20% 올라가겠네. 1년 보면 한 20% 올라가겠네. 배당까지 포함하면 좀 더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종목 그냥 지금 사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 지금 사드리고 있어요. 이걸로 뭐 에코프로니 포스코니 관심도 없어 아예. 이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투자를 하시는데 무슨 에코프로가 뭐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 수익률 투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주식 나랑 상관없어. 내가 사지도 않은 주식 난 관심 없어. 나는 내가 투자할 종목만 면밀히 분석하고 그 주식을 기다리는 건 내 몫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 1년 기다려서 10% 오케이. 은행 이자 6% 준다고 막 사람들 돈 싸들고 뛰어다니는데 그냥 주식 사가지고 배당 수익률만 5% 나와?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 1년, 2년 놔두면 뭐 지금 실적 바닥이니까 놔두면 올라가겠지. 그렇게 20%, 30%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 뭐 다른 거 눈 돌릴 필요 뭐 있어요. 1년에 목표 수익률이 10%, 15, 20%인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 이건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참 이상한 사람 같죠? 이거는 저희 생방송 리딩 매매였는데 제가 저 방송에서 넌지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른 걸 다 바꿨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답답해서 판 게 아니야. 그냥 기다리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 갈 것 같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봐도 이거 간다. 근데 LG 엔솔이 거기서 초과 수익이 날까? 분명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이 물론 저는 주식을 잘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저는 컨빅션이 있어서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방 회원들이 주식 100%니까.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다 팔아서 이쪽으로 옮깁시다. LG 엔솔을 전부 팔아가지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으로 다 옮겼어요.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났죠. 이게 시장성 대응이에요. 이건 시장성 대응. 정말 과감한 결정이고 실행이에요. 만약에 팔았는데 엔솔은 올라가고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은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 제가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 그럴 리는 없다. 그럴 리는 없다. 여기서 2차전지 시세가 더 난다면은 분명히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두 종목을 이길 리는 없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왜? 동일 업종 섹터에서 이동 교체고 좀 더 변동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안정감은 있죠. 편안하죠. 변동성이 적으니까. 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걸 오히려 더 변동성 큰 종목으로 옮겨서 대성공했어요. 자랑이지만 자랑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바로 시장성 대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는 운7 기삼이라 그래요. 내 실력은 3이고 운은 7이다 늘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3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하고도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도 제 스스로 해놓고 잘했다고 할 정도니까 잘 못했을 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잘 못했을 때는 빠르게 손절하거나 혹은 다시 원복시켜야죠.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이건 된다. 그럼 과감하게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밀고 나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또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장성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요 방식, 요거. 이거는 골머리 쌓을 일이 없어요. 주식 시세 안 보십니다. 본인 주식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지금. 현재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일상을 그냥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챙기시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편한 방식을 두고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10에서 15%를 보고 기다리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빨리 수익이 나서 챙겼다 그랬죠. LG전자를 저기서 왜 팔았지? 20%짜리 목표 계좌인데 30% 나서 그냥 챙긴 거예요. 이거는 LG전자가 뭐 얼마를 가니 많이의 문제가 아니냐. 그냥 내 돈을 그냥 내 기준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라고요. LG전자의 중요한 기준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이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돈에 집중하라고요. 이걸 내가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내 돈을 벌지만 이만큼 과도한 추격 매수를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래야 내동 매매를 방지해요.
지금 군중심리가 극에 달했어요. 그 군중심리를 타이거 ETF가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저는 2차전지 매도론자가 아니에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까지 이어진 시세는 과하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잡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성 매매를 하고자 하시면은 이렇게 뜨거울 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잡은 것처럼 출발할 때 옮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업종 산업이 휴식을 취하고 조정을 받다가 딱 치고 나간다 싶을 때 잡는 거예요. 이만큼 왔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물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성 매매는 사서 수익이 나면서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물려서 떨어지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꼬인 거예요. 그 타이밍이 아니라면 쉬세요. 그냥 하던 거 그냥 하시고. 그리고 이 수급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롱숏펀드 설명드렸죠. 공매도 청산 설명드렸죠. 그리고 코스피 200, 뭐 MSCI 뭐 리뷰 이런 거 다 일시적인 이벤트라 그랬어요. 그날 지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ETF의 신규 설정으로 인한 유동성 유입, 제가 이거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셔야겠네요. 자, 여기 이거 뭡니까, 여러분? 타이거 메타버스. 이거 엄청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 메타버스 시대였습니다. 이때 타이거 메타버스가 그 인기에 편승해서 출시해가지고 이 타이거 메타버스가 50% 폭등이 나오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주식들 그때 당시에 그 ETF의 주력 종목으로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어요. 보세요. 이 8만 원 여기 이거 다 ETF 폭등 시세 여기 이거 지금 14,000원. 아 물론 지금의 뭐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ETF 유동성 끝나면은 저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 수급은 그 이벤트가 끝나면은 그 매수의 뒷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물 출회되면서 조정받아요. 그래서 이런 건 따라가지 마시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뭐 시황 정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조정신호 나왔어요. 미국 기술 조정신호 나왔어요. 다음 주 FOMC까지 시장으로 상방 보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 속도 조절하십시오. 예. 반도체 단기적으로 다 꺾였어요. 반도체는 2차전지처럼 팍 못 돌릴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돼.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반도체 실적 안 좋고 엔비디아 같은 애들도 이슈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예. 어제 애플이 또 불을 피워줬지만 그것도 시세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주식시장의 호재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반도체도 좀 쉬어야 되니까 좀 주의하시고 약간 저는 쉬는 템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뭐 현금 만드시면 현금 좀 들고 계시다가 또 조정 나오면 얘네들 사면 됩니다. AI 관련주들 밀리면 충분히 밀리는 거 보고 사셔도 되고 지금 급등 나오는 2차전지 왔다가 조정 좀 나오면은 또 다시 사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불나방처럼 이렇게 단기 50% 급등한 자리에 쫓아가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유의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2차전지나 반도체가 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조금 순환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견디시면 반등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간 강했던 종목은 저는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 쪽이고 저는 근데 그런 종목들 내려오면 다시 살 거라서 뭐 순환매 가진 않아요. 저는 순환매는 안 갑니다. 주도주 조정 나오면 또 주도주 공략하지. 이런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주절주절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제 요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8시에 제 김동현 TV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 점 좀 더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